다락방은 사실 면적이 잡히지 않는 공간이기 때문에 보너스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고, 이 다락방을 어떻게 잘 설치할 수 있는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안녕하세요, 랜드북팀의 류사호입니다. 오늘은 초보 디벨로퍼를 위한 건축법 세 번째 시간이고요. 바로 다락방에 대해서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다락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의를 주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더 깊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락은 일단 건축법에서 창고 같은 걸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거실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축법에선 여기서는 잠도 자면 안 되고 그냥 짐 같은 거 보관해 놓고 뭐 쌓아두거나 창고, 그런 개념으로 사용되는 공간이고, 거주의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난방이 법적으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같이 추운 겨울이 있는 국가에서 난방이 필수인데 그걸 못하게 해놨다는 거죠. 그렇고 아까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면적이 잡히지 않는 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다락을 어떻게 하면 더 만들어서 이 건축물의 덩치를 키울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게 이제 뭐 디벨로퍼 분도 그렇고 저희 같은 건축가들도 그렇고 건축주들도 모두 다 원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다락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평다락이라고 해서 복층 오피스텔에서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복층 오피스텔에서 이제 복층 부분이 평다락이고, 요거는 높이가 1.5m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1.5m에 이제 그런 복층 부분이 있다면 평다락을 쉽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건축법에서 의미하는 높이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자가 느끼는 높이는 1m 남짓밖에 안 되기는 해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유형의 다락이고, 두 번째로 경사다락이 있는데 아마 대부분 다가구 다세대 주택 지으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맞닥뜨리는 다락의 종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 다락 같은 경우에는 경사다락이기 때문에 박공지붕 형태로 많이 설치가 되고요. 주로 이제 최상층에 많이 설치가 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치할 거냐를 건축법에서 정의를 해주고 있는데, 요거는 가중평균값 1.8m 이하로만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중평균값이 뭐냐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다락의 부피를 다락의 바닥 면적으로 나눈 값이 1.8 이하가 되게끔 맞춰라 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 다락에서 보통 가장 높은 곳, 요 세모의 꼭지점 부분은 약 2.4m 정도 확보가 되고요. 물론 지자체에 따라서 2.8, 2.9까지 가는 데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서울권에서는 2.4m 정도까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옆에 측벽 같은 경우에는 각 지자체마다 규제사항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경사다락에서 가장 다락을 잘 만든다고 하면 요 2.4m 부분이 나오고 사람이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다락은 사실 법적으로 창고 공간이기 때문에 난방도 설치 안 되고 뭐 짐만 쌓아두고 그런 용도인데, 사실 이제 실제로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면 거의 방처럼 사용하기는 해요. 이 방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걸 방송에서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사용 승인이 끝나고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돼서 하면 이제 개조를 시작하고요. 바닥을 다 뜯어낸 다음에 거기에 바닥 난방을 넣어서 이제 똑같이 밑에 층과 별반 다르지 않게 한다거나, 아니면 꼭 바닥 난방만 난방이 아니거든요. 공조 난방도 할 수 있어요. 에어컨 같은 걸 설치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공조 난방을 한다거나, 방처럼 활용하려는 욕구가 굉장히 시장에선 세고, 여기에 이제 한술 더 떠서 경기도권 같은 경우에는 다락에 화장실도 만드는 경우를 봤어요. 정말 별반 복층집 다르지 않게 컨디션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서울권에서는 사실 그렇게 활용하는 경우는 많이 없어졌고, 최근에는 이제 다락에서 규정한 것처럼 실제로 이제 창고 혹은 그런 유사한 용도로만 쓰게끔 각 지자체별로 각자 규제를 좀 강하게 넣어서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경사다락 부분에서 바로 이제 테라스로 나갈 수 있게끔 뭔가 이렇게 공간이 연장되는 느낌의 그런 공간을 많이 원하는데, 그게 되는 지자체가 있고 안 되는 지자체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근데 서울권에서 웬만한 지자체에서 그걸 다 막아버리기는 했어요. 그래서 최근 준공되는 집들 보면 다 경사다락에 하나고, 경사다락에서 외부로 나갈 수 있는 테라스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물어보면 일단 그들이 하는 말은, 경사다락에서 그쪽으로 나가면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라고 해서, 뭐 테라스를 건축계획상 어쩔 수 없이 만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하면 뭐 창문을 저 높이 설치하라고 한다든지, 그런 경우로 해서 최대한 못 나가게끔 규제를 하고 있는 게 현재 추세예요. 그리고
많은 디벨로퍼 분들이 도시형 생활주택 층수 하나로 해서 다세대 주택 5층짜리가 아니라 6층짜리로도 계획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또 다락 설치를 불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이거는 건축법에서 명확하게 규제되지 않은 부분이라서 어떻게 보면 각 지자체에서 임의로 규제하는 사항인데, 요거는 주변의 건축물에 비해서 다락까지 설치할 경우 높이가 너무 높아진다, 즉 미관을 해칠 수 있다라는 명분으로 다락 설치를 규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에 이런 다락 설치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심해지고 이거 허가받는 입장에서 굉장히 까다로워지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그냥 다락을 설치하지 않고 그냥 옥탑으로 설치해서 냅두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다가구 주택이나 그냥 건축 허가로 들어가시는 분들 중에 뭐 정말 창고로 쓰고 그런 공간이 조금 필요하다 그러면 굳이 계획을 안 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 다락을 추천하는 경우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서 최상층의 주인 세대가 실거주할 시나리오를 짜보면 이게 어쩔 수 없이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돌아가는 뭐랄까 부동산 유형이다 보니까 임대 세대를 최대한 많이 빼고 남는 부분이 주인 세대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인 세대가 되게 의도치 않게 작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본인이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서 이 건물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집이 되다 보니까 수납이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사다락을 이제 진짜 창고, 그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쓰신다고 하면 적재 용량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진짜 이제 다락의 용도로 쓰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박공 지붕이 주는 그 공간의 그 분위기가 되게 색다르거든요. 사실 한국에서는 그렇게 쉽게 볼 수 없는 유형이기 때문에 그런 공간감을 또 누릴 수 있는, 그냥 실내도 아니고 실외도 아닌 공간적 분위기를 좀 더 가질 수 있는 경우에도 다락을 추천하고, 사실 다락은 그냥 건축 허가권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같이 가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경사다락이 되면 박공지붕 형태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물 처리에 상당히 유용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평평하게 옥탑으로 되어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방수에 신경을 안 쓰게 된다면 나중에 물로 인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뭐 다락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런 물 처리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 시공사나 건축계에서 좀 못 믿었다 라고 한다면 그냥 경사지붕으로 설치하고 뭐 거실의 층고를 좀 높게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옥탑으로 계획을 한다면 맨 위가 평평한 이제 마당이 생기는 거거든요. 거기를 뭐 파티 공간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날이 좋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또 사용하는 경우도 많죠. 오늘은 그래서 다락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평다락과 경사다락 말씀드렸고, 최근에 규제가 심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락을 설치할 때는 주의하셔야 된다 까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고, 저희 랜드북 채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